출장세차 창업해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홍보 수단을 자기가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가 와도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에바 클리닝, 실내 클리닝, 헤드라이트 복원, 뭐 가니시 복원, 뭐 PPF, 문콕 방지 그런 거라든지 F2 블로 장착하는 거라든지 뭐 블랙박스 장착하는 거라든지 뭐 등등등등 유막 제거 발수 코팅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계속 연구 개발해서 차별화해가지고 주변 업자들이 가격을 다운시켜도 자기는 가격을 올려가면서도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세차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출장세차를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7년차 출장세차업을 이어오고 있는 차사랑 출장세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출장세차 창업을 하면 대부분 다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현직 업자로서 경험을 통한 실감나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장세차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이 영상 바로 앞에 올라온 그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이제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요. 보통 이제 출장세차 창업을 하려면 뭐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 세차를 잘해줘야 깨끗하게 잘해주고 또 깨끗하게 세차를 잘해줘야 이제 입소문도 나고 고객도 늘어나고 그렇게 돈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유명한 그 창업 교육 업체 성공한 업체에 가서 좋은 기술 배우고 좋은 장비 용품 도구들 인수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창업을 하지만은 대부분 다 망하고 말아요. 왜 그러냐? 이제 비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제가 요 앞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출장세차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창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누가 성공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데는 절대 없습니다. 교육시켜주는 업체에서 자기네들한테 교육받으면 다 성공한다, 뭐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믿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창업을 해서 이루어갈 그런 마인드가 단 1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냥 직장 들어가서 돈이 좀 적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는 게 그게 안정적이고 망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게 오히려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세차 창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홍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게 뭐 보통 업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블로그죠. 이게 블로그를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홍보 사이트를 자기가 그런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채널을 키워놓은 후에 그러니까 똘똘한 그런 홍보 수단을 하나 확보를 해놓고 창업을 하는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홍보가 안 되면은 뭐 본사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홍보해주고 이래 한다 해서 그거 믿고 창업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뭐 찌라시도 뿌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 지역 카페에 제가 영업하는 그런 지역의 대규모 그런 지역 카페에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회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는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근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지역에는 또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주문이 별로 안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가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200~300명 이상 들어오는 그런 정도만 키워놓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자가 한 뭐 300명,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면 가능성이 그만큼 있어요. 근데 자기의 홍보 수단이 없이 유명한 업체에 가서 교육받고 좋은 기술, 좋은 용품, 뭐 좋은 장비로 깨끗하게 잘해주면 고객 늘어나고 입소문 나고 고객 늘어나겠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번 영상에서 비 때문에 대부분 다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세차는 그냥 차 안팎으로 닦아주는 그런 세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분야가 다양해요. 이게 이제 세차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단순 실내외 세차, 뭐 외부 세차, 월 세차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유막 제거, 발수 코팅. 그게 이제 비 올 때는 그 유막 제거하고 발수 코팅을 해놓으면 그냥 달리기만 하면은 와이퍼를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빗물이 튕겨 나가고 맑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이죠. 그런 이제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 올 때 장마철이나 뭐 이런 경우에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클리닝이라는 게 있어요. 차 안에 닦아준다고 해서 뭐 실내 클리닝이 아니고 이 안에 시트를 싹 다 드러내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대청소를 한번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 대신에 돈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뭐 아주 싸게 대충 간단하게 하는 그런데도 한 1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30만 원대까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가격을 잘 받고 인지도가 있고 세게 받는 그런 데는 뭐 50만 원 이상씩 받는 데도 있고 그런 정도로 아주 그 부가가치가 시간당 단가도 상당히 세고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수요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되어야 고객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에바 클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 에어컨에서 막 지독한 악취가 나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주는 내시경 에바 클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당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한 대 하고 받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차마다 전부 다 구조가 달라가지고 그 안에 일부 부품들을 탈거를 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안에 이제 곰팡이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부품 탈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만도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돈 주고 배워봐야 한 몇 대 정도 실습해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모델 종류가 뭐 국산차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도 넘어요. 왜냐? 20년 전에 단종되어 버린 그런 차들도 뭐 무쏘, 또 테라칸, 아반떼, 뭐 림번, 막 이런 차들도 소렌토 9형, 아반떼 9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옛날 차들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차종들을 부품을 탈거해야 내시경 카메라를 넣을 수가 있고 막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부품 탈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만도 상당한 세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부품 탈거는 잘해도 안에 씻는 게 워낙 까다롭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 세척하는 기술을 이제 세척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 실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기술을 습득해 놓으면 또 당연히 홍보가 돼야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홍보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작업을 하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시경 에바 클리닝 같은 이런 것들도 비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요. 단 이게 내시경 에바 클리닝은 봄, 여름에 일이 많고 가을, 겨울에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장사지만은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프터 블로우 냄새 예방해주는 애프터 블로우 장착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 장착하는 거라든지, 뭐 또 문콕 예방하는 방지하는 그런 그 PPF라든지, 뭐 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광택, 유리막 코팅, 썬팅 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돈이 되죠. 근데 샵을 차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출장 세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게를 차리기는 어렵고 출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은 또 출장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광택, 유리막 코팅, 썬팅 이런 거 돈 되는 기술이라고 창업 교육하는 업체에서는 막 가르쳐 주려, 뭐 배우겠다 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이제 돈 된다고. 그러나 출장 세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주문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인지도도 없고 돈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돈 되는 걸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면 돈 될 거 아니냐.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또 주변 출장 세차 업자들을 또 봐도 광택, 유리막 코팅, 썬팅 이런 거는 배워봐야 별 써먹지도 못하고 뭐 가끔 한 번씩 주문이 한 건씩 어쩌다 들어온다 해도 이제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만한 수익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 세차 창업을 해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키워가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서 하나가 이제 홍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한 그런 홍보 수단을 반드시
창업하기 전에 뭐 수개월 전서부터 1년 전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는 것이 그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도 일을 할 수 있는 뭐 유막 제거, 발수 코팅이나 에바 클리닝이나 뭐 실내 클리닝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비하고는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또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이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어디 뭐 유명한 업체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 유명 업체에 가서 가맹점을 맺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 성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창업을 해놔놓고 본사에 너무 의존을 해요. 홍보 다 해주고 고객 다 모집해주고 막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은 택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한숨만 쉬고, 뭐 블로그에 글을 올려봐도 뭐 주문도 안 들어오고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한숨만 쉬다가 그냥 문 닫고 말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가 와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들을 자기가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숙련시키고 홍보하고 고객을 늘려가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자꾸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저도 출장 세차 처음 창업해가지고는 이제 세차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주문이 잘 안 들어오니까, 단가가 센 것들은. 그래서 세차 잘 해줘가지고 이제 뭐 돈은 안 되더라도 세차 잘한다고 소문이 이제 그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되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홍보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고 뭐 고급 아파트들이 많고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공략을 하려고 뛰어들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쪽에는 버글버글해요. 진짜 그냥 발도 그냥 안 디드는 게 그게 답입니다. 가격도 다운돼 있고 뭐 주문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사는 지역이 거제도거든요. 이 거제도는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이게 그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바닷가 마을이죠. 근데 그런 데는 세차장도 없고 출장 세차하는 사람들도 거기는 먼 데다가 그 마을에 인구도 별로 없고 하니까 뭐 그까지 기름값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왜 하느냐, 주문이 들어와도 그게 멀다고 안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객 확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런 시골 마을은 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혈연, 지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사람 탁 이렇게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막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안 오는데 저는 가서 잘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니도 해라 이래가지고 막 한 번 갈 때마다 2대, 3대씩 하고 와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차가 뭐 많지도 않고 인구도 별로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가고, 갈 때마다 2대, 3대, 4대씩 하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차 잘한다고 또 그만큼 소문이 나니까 그분들의 일가, 친척, 친구분들이 이 거제도 전역에 이게 퍼져 살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지역에서 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잘해주다 보니까 이제 뭐 입소문이 아니고 인터넷 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카페 같은데, 특히 뭐 여성분들 그 맘카페 같은데, 그런데 후기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주문이 폭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차 주문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고정 그 세차 고객들도 한 달에 몇 번씩 해주세요 하는 그런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 단순 실내외 세차는 요 앞번에 올린 영상에서처럼 그게 돈이 되지 않아요. 이제 세차를 한다고 소문이 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돈이 되는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그 다음에 에어컨 냄새 예방해주는 애프터 블로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자꾸 늘려가기 시작하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런 고객들이 자꾸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돈이 안 되는 세차는 점점 제가 딴 분들한테 넘겨주거나 이제 줄여가고, 그러면서 이 돈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 거리까지 장거리를 출장을 가도 이제 좀 이름 있는 유명한 가게에서 받는 그런 가격의 평균치를 받아도 저는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로비 기름값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남도 전 지역을, 부산을 통틀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봄, 여름 되면 에바 클리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부산, 김해,
뭐 창원, 해운대 이런 데가 다 모여 있다 보니까 한번 그 지역을 가면은 여러 대씩 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홍보를 해왔고 또 일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소개로 주문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봄, 여름에는 이제 에바 클리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 냄새 예방해주는 애프터 블로어까지 장착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에바 클리닝 시즌이 끝나면 가을, 겨울에는 이제 헤드라이트 복원이라든지 이 헤드라이트 누렇게 돼가지고 잘 안 보이고 뭐 보기도 싫고 그런 차들 헤드라이트 복원을 좀 많이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내 클리닝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 주문이 들어오면 또 하고 있고, 뭐 에바 클리닝 애프터 블로어도 이제 가끔 한 번씩은 히터 키면 냄새가 나는 차들도 있으니까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등등등 그렇게 해가면서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장세차 창업을 해가지고 그 성공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배운 대로 계속 반복 숙달만 하는 사람은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르쳐준 그 업자는 자기가 그 업자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터득한 그런 자기만의 기술이고 노하우일지 몰라도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기술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자꾸 자기가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차별화를 시켜가고 발전시켜가야 가격 경쟁하지 않고, 뭐 주변 업자들이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면 자기가 주문이 줄어드니까 자꾸 자기도 가격 다운시키고 이러면은 결국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문 닫고 맙니다. 딴 데서 경쟁업자들이 가격을 다운시켜도 자기는 계속 차별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그런 노하우를 자꾸 축적시켜가면은 자기는 가격을 올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고객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출장세차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성공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